조금 전에 주요 뉴스 때 여러분 보셨죠?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지금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막 단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연설한다고 한다. 한번 볼까요? 지도자 여러분이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입니다. 전국의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이고 저 이낙연 또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66년 동안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를 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민주당 승리의 역사 한 장 한 장에는 역대 당원 동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의 환희와 희망 또한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민주당만의 내부 문화가 있습니다. 경쟁할 때 경쟁해도 하나 될 때는 하나 됐습니다. 서로 다투더라도 울타리를 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문화를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대선을 이기고 제4기 민주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정신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문화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역사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이낙연 전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과연 결과를 승복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단상에 올라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고 저 이낙연도 민주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경쟁할 땐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하나가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야말로 원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원팀이 된 것은 오늘 이 연설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후보 간 회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됐고요. 오늘 이낙연 전 총리님의 저 연설은 승복의 연설이 아니고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정부 4기를 위해서 뛰겠다는 개인의 의지와 또 당원 또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승복의 문제는 이미 이제 과거사가 됐고요. 원팀과 승복의 문제는 이제 이기자 하는 일종의 이제 경문과 같은 형태의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과 관련한 연설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 연설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경선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셨는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마음 완전히 굳혔다. 이재명 후보 당선 승리를 위해서 발벗고 뛰겠다라는 각오가 최재성 전 수석은 읽혀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퍼펙트한 정리고요. 그 다음에 이 퍼펙트한 원팀으로의 퍼펙트한 정리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이제 일종의 호소까지 담겨 있는 두 가지를 다 오늘 담아낸 그런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선대위 구성을 한번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말이죠. 서른 의원 같은 경우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이재명 후보 불안하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서른 의원까지 선대위원장단에 합류를 했더군요.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보니까 경쟁했던 경선 후보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세균 전 대표를 도왔던 김영주 의원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이 서른 의원 들어간 것 어제 저녁에 이재명 후보가 서른 의원 등 이낙연 후보 측 캠프에서 뛰었던 의원들과 저녁에 소주 한잔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때 상당히
여러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원팀을 이루는 작은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기사도 지금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이낙연 전 총리께서 민주당의 문화, 전통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 대선 때도 선대위 구성을 보면은 네. 뭐 저도 아주 상황 실장을 했습니다만 가령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이었거든요.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가 선대본부장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네. 그렇게 안내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민주당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뭐 김한길 대표 탈당 등등등으로 굉장히 이제 친문반문으로 이렇게 이 통칭되는 그런 이제 갈등 구조가 있었거든요. 송영길 대표도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과정에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그런 의원이었습니다만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모시듯이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은 오히려 강력하게 비토하고 반대했던 그런 분들을 또 잘 예우를 해서 원팀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문화고요. 오늘 바로 그 점을 또 이낙연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흔히 규모가 크다 그럴 때 메머드급이다, 메머드 선대위다라고 하는데 오늘 민주당 선대위 구성을 보면 그야말로 대규모 중에 대규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경선 끝나고 나면 워낙 신경전 설전이 많아서 과연 원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당은 민주당하고 사정이 다른 게요. 민주당은 사실 뭐 어대낙이라 해서 한 2년가량은 당연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네. 그 대선 후보가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되는 걸로 그렇게 오다가 저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저 당내에서 세력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당의 경우에는 지금 뭐 윤석열 후보도 따지고 보면 정권 교체의 어떤 도구가 된 상황이거든요. 스스로도 정권 교체의 도구로 써달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당에서 뭐 함께 오래 생활해 온 분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그 호각 그 어떤 대립해온 그 역량이나 그 동안의 노력을 우리가 이제 차용해서 정권 교체에 내세운 대표이고 홍준표 후보도 사실 우리 당의 당 대표도 지냈고 또 대선 후보도 지냈지만 최근까지는 뭐 입당도 안 받아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분 중에 누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그 어느 쪽에 계속 남아서 뭐 저 반대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가 선출되면 그 순간 후보를 중심으로 모든 지지 세력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뭐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력한 원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대한노인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눈 장면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대목도 있을 것이고요. 노인회장의 발언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 젊은 정치인을 가리키면서 곧 노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내년 3월에 노인이 900만이 투표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되는데 1,050 내지 1,070만 표입니다. 그게 노인이 900만인데 영 병원에 들어누운 사람 빼고는 거의 다 투표하러 가는 사람이 노인 아닙니까? 노인 문제를 잘 풀어내면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응원할 테니까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곧 노인이 될 텐데 아직은 몇 년 남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인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이제 국가의 과제고요. 저희도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그렇습니다. 65세를 만드니까 노인 되니까 세월은 총알보다 더 빨라. 나도 식당 해봤는데
그걸 갖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내가 조율을 하겠다. 그것까지 간섭을 하려고 하면 이 사회가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자영업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그 요소를 좀 줄여야 되고요. 지금 상태로는 정말로 개미지옥됩니다. 그다음 교육도 좀 하고 훈련도 좀 하고 어쨌든 실제로 제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주는 것도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 막 강제로 막 다 예, 예. 허가 안 해주자 그런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인회장과 주고받은 이야기 끝에는 음식점 총량 허가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자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노인회장이 전 국회의원이죠? 예, 우리 당 소속이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건 뭐 당연하죠. 예, 인구가 또 워낙 많아졌습니다. 예, 또 청년층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히 내년 선거는 청년층의 이제 향배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는 선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면은요, 50대 캐스팅 보트, 뭐 3, 40대 중요하다, 노인 중요하다, 20, 30대 중요하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노인층의 지지도 얻어야 되고 젊은 층의 지지도 얻어야 되고 이게 둘 다 가능할지 한번 대선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